읍내 장날이면 마을 사람들이 다들 북적인다. 고추 건조장 쪽에서도 한나절이면 트럭이 오가고 회관 옆 평상에선 아주머니들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그날도 장을 보고 버스를 기다리다 어쩌다 처음 그 집 앞을 지나쳤다. 삼겹살, 된장찌개 정식됩니다. 검은 천막 아래 작은 입간판. 기대도 없이 문을 열었는데 기름 냄새보다 먼저 들어온 건 조용한 목소리였다. 혼자세요? 이쪽 자리 따뜻해요. 나는 당황스러웠다. 이런 식당에서 혼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다정하게 들릴 줄은 몰랐으니까. 고깃집 주인 여자는 내 또래쯤 되어 보였다. 긴 머리를 말아 묶었고 앞치마엔 돼지 캐릭터가 그려져 있었다. 말은 적었지만 손은 바빴다. 불 좀 약하게 할까요? 된장찌개, 오늘 콩 된장 섞었어요. 이상하게도 그날 나는 고기를 천천히 아주 오랜만에 맛으로 먹었다. 며칠 뒤 나는 혼자서 다시 그 집에 갔다. 자리를 잡고 고기를 기다리는데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고기 비계 쪽 좋아하세요? 살코기 쪽 좋아하세요? 비계요. 그럼 여기 오늘 조금 더 구운 쪽으로 드릴게요. 그 한마디가 마치 내 오래된 속내까지 살피는 사람 같은 느낌을 줬다. 이상하게 눈물이 날 뻔했다. 그렇게 나는 한 달에 한 번 장 보러 가던 코스를 삼겹살집에 들러야만 완성되는 날로 바꿨다. 어느 날은 그녀가 나한테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우리 된장 조금 나눠드릴게요. 직접 띄운 거예요. 요즘 입맛 없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서울에서 살 땐 그런 작은 배려가 이렇게 가슴을 흔들 줄 몰랐다. 이건 고기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 남는 맛이었다. 하지만 마을 청년 하나가 그 집에 와서 술김에 내뱉은 한마디가 그날 분위기를 바꿨다. 누나 아직도 그 서울 사람 못 잊으세요? 그녀는 대답 대신 타고 있는 고기를 조용히 뒤집었다.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그녀에게도 누구에겐가 아직 말 못한 과거의 온기가 남아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나는 괜히 목요일이면 장을 본다. 장이 서는 날은 토요일인데 괜히 목요일이면 냉장고를 열어보며 아, 반찬 떨어졌네 혼잣말을 한다. 그리고 가게 문을 밀 때마다 그 여자는 놀라지 않는다. 오히려 오늘은 비계 쪽 구워드릴까요? 기름기 덜한 쪽? 하고 먼저 묻는다. 그렇게 우린 고깃집 테이블 사이에 앉아 굽는 소리보다 조용한 공기를 나누게 됐다. 여기 오픈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내가 조심스레 묻자 그녀는 말없이 집게를 든 손을 멈췄다. 2년 조금 넘었어요. 서울에서 내려오자마자 시작했죠. 서울이요? 삼성역 뒤쪽에 조그만 식당 했어요. 거긴 손님들이 다 바빴거든요. 먹으면서도 핸드폰 보고 후루룩 먹고 나가고. 그녀는 말을 멈추곤 불판을 한 번 더 닦았다. 여긴 참 조용하네요. 근데 그런 조용한 데서 오히려 시끄러운 마음이 더 잘 들려요. 나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았다. 이곳에 와서 나도 그랬으니까. 그날 늦은 저녁 나 혼자 평상에 앉아 라디오를 듣다 잠시 멈췄다. 삼겹살집 누나는 왜 자꾸 나를 신경 써주는 걸까? 그냥 단골에게 주는 친절일까? 아니면 나 말고 다른 누구에게도 그런가?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며칠 후 장날이라 읍내가 시끌시끌했다. 하지만 그 고깃집엔 불이 꺼져 있었다. 오늘은 안 하시나 봐요? 내가 옆집 아주머니께 물었더니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서울에 잠깐 올라갔다더라. 뭐 옛사람 장례식이래. 그래서 혼자 다녀온다고.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장례식. 옛사람. 며칠이 지나고 그녀가 돌아왔다. 가게 문은 열려 있었지만 불판은 비어 있었다. 오늘은 그냥 된장찌개만 있어요.
그녀는 지쳐 보였고 내 눈을 피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말없이 찌개를 떠먹었다. 그 소금기 없는 국물에서 그녀의 오래된 이별 맛이 느껴졌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그녀가 나를 불렀다. 혹시 다음 주에 저녁 같이 드실래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여기 말고, 불판 말고 그냥 밥이요. 그날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그날 저녁 나는 조심스레 그녀가 말한 주소를 찾아갔다. 고깃집 위층, 간판도 없는 조용한 계단을 올라가자 낡은 나무 문이 열렸다. 오셨어요. 앞치마도 없이 화장기 없는 얼굴로 선 그녀는 식당 주인이 아닌 그냥 한 사람의 여자로 보였다. 테이블엔 고기 대신 김치찜, 나물무침, 계란찜, 누군가를 위해 오래 준비한 밥상이 있었다. 나는 숟가락을 들며 물었다. 서울은 잘 다녀오셨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잘 다녀왔어요. 마지막 인사니까.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얘기를 꺼냈다. 20대 때 그 사람을 만났어요. 혼자 삼겹살집을 하던 저한테 매일 고기를 포장하러 왔던 남자였죠. 한 3년을 같이 살았고 그 후 말도 없이 떠났어요. 나는 놀랐지만 묻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그 사람이 내 돈으로 차려준 가게랑 내 통장 통째로 들고 나갔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소주잔을 한 모금 들이켰다. 근데 이상하죠. 죽었다는 소식 듣고 그래도 슬펐어요. 나는 조용히 물컵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건 사람이니까요. 잘라낸다고 해서 기억까지 사라지진 않잖아요. 식사가 끝나고 우린 베란다로 나와 마주 섰다. 바람이 불고 골목 불빛이 흔들렸다. 그녀가 말했다. 이상하게. 요즘은 고기를 굽고 있으면 당신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나는 아무 말 못하고 그 말 사이를 그냥 가만히 서 있었다. 그쪽은 어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나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기 굽는 냄새만 나면 그 집 불판 위에 내 마음이 같이 익는 기분이에요. 우리는 그날 입을 맞추지도 손을 잡지도 않았지만 분명히 서로에게 닿았다. 그날 이후 나는 예전보다 조금 더 당당하게 그 집 문을 열었다. 삼겹살 냄새보다 먼저 마주하는 눈빛. 그녀도 이제는 내 발소리를 알아차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을은 늘 눈보다 귀가 먼저 달린 곳이다. 아니, 요즘 그 고깃집 누나랑 자주 본다면서. 회관 평상에 앉아 고구마를 까던 옆집 아주머니가 슬쩍 물었다. 그 집 예전에도 남자 얘기 많았잖아. 서울 살 땐 뭐한 사장하고 어쩌고 그런 소문.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들은 얘기랑 당신들이 아는 얘기는 전혀 다른데요. 며칠 뒤 고깃집에서 고기를 굽고 있는데 한 남자가 가게 문을 밀고 들어왔다. 누나, 나왔어. 무릎이 해진 트레이닝복, 무거운 백팩, 그리고 그녀를 보자마자 너무나 익숙한 말투로 웃는 얼굴.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잠시 얼어붙었다. 진우야, 어떡해. 그녀는 나를 한번 슬쩍 보더니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테이블에서 조용히 고기만 뒤집었다. 기름은 지글지글 탔고 마음은 서서히 식고 있었다. 조금 후 그녀가 다시 나와 내 앞에 조용히 앉았다. 조카예요. 서울에서 한동안 연락 끊겼던 애. 갑자기 찾아왔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오늘은 나 먼저 갈게요. 좀 가족 시간 가지세요. 그녀가 잠시 내 손을 붙잡았다. 가지 마세요. 그냥 같이 있어 주세요. 오히려 지금은 그쪽이 가족 같아서.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의 가족이라는 말이
이상하게도 너무 따뜻해서 더 아팠다. 며칠간 나는 고깃집에 가지 않았다. 장도 안 보고 고기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입맛보다 마음이 먼저 식었다. 그런데 그녀가 먼저 전화를 했다. 오늘 잠깐 들르실 수 있어요? 진우가 드릴 말씀이 있대요. 가게에 들어서자. 진우는 맥없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식지 않은 삼겹살 몇 점, 그리고 거의 비워진 소주병 하나. 죄송합니다. 그날은 좀 놀래서 그랬어요. 사실은 고모가 키웠거든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진우가 이어서 말했다. 부모 없이 컸어요. 고모가 먹이고 재우고 등록금도 다 대줬는데 내가 나중에 서울 올라가선 연락을 끊었죠. 그때 고모가 큰일도 겪었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고요. 나는 그제야 그녀가 왜 조용한 고깃집에 내려와 혼자 산 건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진우가 나가고 그녀와 단둘이 남았다. 다들 내가 남자한테 배신당해서 내려온 줄 알죠? 그녀가 말을 꺼냈다. 맞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진우도 떠났고 식당에 있던 직원 하나가 돈까지 손댔고 서울에선 내가 그냥 지워지는 사람 같았어요. 그녀는 불판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래서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기름이 튀어도 타도 어차피 다 태워야 다음 걸 올릴 수 있으니까. 나는 그 말이 너무 아파서 그녀의 손등 위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같이 굽죠. 태워도 같이 태우고 익히면 같이 먹고. 그녀가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 처음으로 어떤 다짐 같은 미소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불판에 남은 고기 몇 점을 천천히 익혔다. 마치 서로의 마음을 조심히 데우듯이. 고깃집에 앉아 있으면 이제는 익숙한 기척이 있다. 고기가 익는 소리, 그녀가 앞치마를 두르며 나오는 소리, 그리고 내가 조용히 앉아 있을 자리를 이미 마련해 놓는 손길. 우린 조용히 가까워졌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가장 다정한 말 같았다. 하지만 마을은 다르다. 조용한 사랑엔 시끄러운 소문이 따라붙는다. 아따, 요즘 고깃집 누나랑 그 서울 아짐 붙어 다닌다면서. 회관 평상 위에서 들려온 말 한 토막. 둘이서 무슨 사이냐며 뒤에서 킥킥대는 소리에 괜히 귀가 더 뜨거워졌다. 어느 날은 시장에서 된장찌개 재료를 고르던 내 손등을 누가 툭 건드렸다. 그 여자 조심하세요. 예전에 서울에서 가게 망하고 사기당했다던데요. 당신까지 엮이면 안 돼요. 그 말에 손에 쥐고 있던 두부가 땅에 떨어졌다. 웃기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괜히 마음이 흔들렸다. 그날 밤 고깃집에 갔지만 그녀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괜찮아요? 내가 조심스레 묻자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불판만 바라봤다. 소문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퍼지죠? 우린 그냥 밥 먹는 사이인데.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그냥이라는 단어에 내 마음이 괜히 작아지는 것 같아서. 며칠 후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 오늘은 오지 마세요. 가게 좀 닫고 싶어요.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벽 같은 감정이 느껴졌다. 나는 그날 혼자 저녁을 먹었다. 김치찌개를 끓였지만 고기 굽는 소리 없이 먹는 저녁은 유독 쓰고 짰다. 며칠 후 그녀가 다시 가게 문을 열었다. 하지만 내 자리는 없었다. 내가 오던 자리엔 처음 보는 젊은 손님이 앉아 있었고 그녀는 그 손님에게 낯선 미소를 건네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돌아섰다. 그녀가 문을 닫은 지 딱 사흘째 되던 날 마을회관 앞 평상이 한낮부터 시끌시끌했다. 아이고야, 고깃집 뒷마당 된장 항아리 다 깨졌대요. 누가 일부러 민 거 아냐? 그 집 요즘 소문 많더니 별일 다 생기네.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무언가 꺼림칙한 예감이 들어 그녀 가게 뒤편으로 몰래 발걸음을 옮겼다. 거긴 정말 엉망이었다. 깨진 항아리 조각들, 쏟아진 된장들이 바닥을 뒤덮고 그녀는 마당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다. 내가 다가서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고 입술엔 아무 말도 없었다. 괜찮아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그녀가 고개를 떨궜다. 그 항아리 내가 서울 떠나오면서 유일하게 가져온 거였어요. 20해 넘은 된장인데 그마저도 다 깨졌네요.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주저앉아 함께 바닥에 퍼진 된장을 손으로 긁어냈다. 이거 다시 담그면 돼요. 내 말에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이제 뭘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어요. 나는 그 말에 망설이다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럼 제가 시작할게요. 된장도 마음도 같이 담가봐요. 비록 항아리는 깨졌지만 그 안에 담을 사람은 아직 여기 있어요. 그녀가 처음으로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일한 손이었고 그 안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며칠 후 그녀의 가게는 다시 문을 열었다. 이번엔 불판에 올라간 건 삼겹살이 아니라 직접 끓인 된장찌개였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된장 냄새를 맡으며 웃었다. 다시 담갔어요? 응. 그쪽이 같이 해준다니까 왠지 조금씩 괜찮아지더라고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녀가 아닌 우리를 위한 밥상을 마주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고 나는 그녀의 가게에서 평소처럼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내 앞에 찬을 내려놓았다. 우리는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이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가게 문이 열리고 낯선 우편 배달부가 들어왔다. 여기 조여정 씨 맞으시죠? 서울에서 등기 하나 왔네요. 그녀는 순간 멈칫했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다. 내가 물었을 땐 그녀는 그냥 고개만 저으며 말했다. 나중에요. 지금은 고기 먼저 익혀야죠. 그날 밤 가게 문이 닫힌 후 그녀가 조용히 내게 봉투를 내밀었다. 읽어볼래요? 나 혼자 읽기 무서워요. 편지를 펴니 서울 주소, 법률사무소, 그리고 박성태 유족계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그 이름. 그녀가 한때 함께 살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남자의 이름이었다. 내용은 짧았다. 서울 소재의 작은 주택 일부가 그녀 앞으로 남겨졌다는 유언. 그리고 마지막 줄엔 고맙고 미안했고 사랑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조용히 그녀 손등에 손을 얹었다. 가셔야겠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사람은 결국 떠날 땐 나 혼자였어요. 이젠 남겨진 걸로 흔들리진 않을래요. 나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이젠 나랑 같이 있을래요? 된장찌개 말고 이 다음 밥상도 함께. 그녀는 처음으로 내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그 이후 그녀는 가게 메뉴에 두 사람 된장찌개 정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밥상 끝에는 늘 쪽지가 하나 따라붙었다. 고기는 태워도 괜찮습니다. 마음만 함께 구워주세요.